바랍니다. 네, KBS 김지수입니다. 예? 네, 대표님 오늘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표께서 스스로 분석하시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 일부러 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 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정치를 펼 건지 국민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일이 제가 제일 열심히 할 일이고, 사실 시작이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 그저께 창당했고 본격적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이제 시작이고요. 지난 몇 달간 거의 3달쯤 이 최순실 사태, 또 대통령 탄핵, 또 바른정당의 창당, 이것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괴로운 탄핵을 하느라고 제가 저를 이렇게 적극 알리는 일을 겨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좀 방송에서 저를 좀 보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열심히 그렇게 저의 생각을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면 국민들께서 저의 진심과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차 판단을 해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른정당 아니든 아니면 전체 여야 대선 후보를 다 포함하든 도덕성과 정책 검증이 아무리 대선 기간이 짧게 오더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박수 크게 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경향신문 유정희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전에 정체를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체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반 전 총장과 비교한 후보의 장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언문에서 지금 여러 차례 비선 실세 의혹을 이제 의혹이 아닌 실제로 가정하고 이제 그 적시를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 박 대통령께서 거짓으로 쌓아올린 산이라고 다시 강하게 부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직업 외교관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지내셨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국민의 자양인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하셨다.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반기문 전 총장 그분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산적한 그런 이 문제들,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문제,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불공정한 그런 부조리한 문제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이제 곧 재앙으로 닥칠 이 저성장,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께서 어떤 고민을 해오셨고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가 모르고,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국민들에게 대선에 출마하고 정치를 하시겠다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어떤 정책을 펴고 우리가 제일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우리 바른정당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당당하게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겠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 환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몇 번 지적을 했던 것은 그분의 생각, 어떤 정치, 어떤 정책, 어떤 개혁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 밝혀주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걸 가결시켰던 그것은 11월 20일 발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한 겁니다. 그 전에 언론 보도만 보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정권 실세들의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그 검찰의 핵심 인사들이 스스로 작성한 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본 순간부터 그 이후 일관되게 이거는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탄핵을 찬성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말씀하시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 같으면 검찰에 나가서 또 특별검사 앞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 제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투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떳떳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다 못 봤습니다만은 유튜브로 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봐서는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나 특별검사의 기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납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요. 제가 먼저 한결의 이경민입니다. 예예. 예. 그 밑에 계십니다. 먼저 당내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쟁을 해야 할 텐데요. 남 지사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치만 한 분이라서 어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이제 주장하는 게 당론 중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유승민 의원 입장과 뭐 그거와 별개로 남경필 지사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경필 지사 정말 젊고 유능하고 아주 재기 발랄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국회의원을 오래 같이 했고 또 경기도 지사 나가실 때도 제가 경기도 지사 제발 그 선거에 출마하시라고 제가 적극 추천을 했던 그런 분이고 저와 남지사 우리 그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정당 안에 정말 다양한 생각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정당이 큰 방향을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바른정당 안에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어떤 보수의 본줄기를 좀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같이 가는 게 같이 가면서 토론하고 이런 게 뭐 친이 친박으로 나눠서 싸우고 친박 비박으로 나눠 싸우는 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지사도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다르죠. 예컨대 남지사는 모병제를 찬성하시고 저는 모병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지사께서 어제 이제 저한테 살짝 덕담을 하신 거는 그거는 제가 이제 도지사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도지사는 못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치에 들어오기 전까지 또 정치에 와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40년 가까이 경제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또 남지사가 모르는 것도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지사하고는 저하고 둘이가 출마를 했는데 우리 둘이가 건전하게 토론하고 또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우리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 또 들어오시면 같이 당당하고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해서 경선을 해서 그렇게 우리 당에서 제일 좋은 후보를 내겠습니다. 남지사도 아주 훌륭한 후보입니다. 예. 타이틀이 오히려 장점보다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17년 하면서 한 번도 뭐 지역주의, 지역에 기대해서 정치해본 적은 없습니다. TK 국회의원 중에 저는 오히려 수도권의 국회의원님들보다 뭐 제가 못지않게 더 개혁적이라면 더 개혁적인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역의 정서에만 기대해서 한 건 아닌데요. 제가 TK 적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작년 총선 또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TK 아버지, TK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TK에서 태어났고 저는 TK를 사랑합니다. 대구 경북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대구 경북이 옛날 조선시대에 그 영남 살림의 전통이 있는 고장이고 최근에 와서 광복 후에 우리 건국 후에 이 여러 대통령 중에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기득권층이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잠시 이야기고 대구 경북은 오랜 영남 살림에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에 필요하면 사보다 개인적인 것보다 공을 앞세우고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DNA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구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대구 경북이 제발 수구 꼴통과 같이 그러지 말고 제발 국가를 살리는 미래를 개혁하는 그런 개혁의 중심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는 제가 이야기했던 TK 적자라는 것은 TK의 그런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을 제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대구 시민들께 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가 뭐 광주에 가서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광주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 전주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기 때문에 TK 적자라는 그 표현에서 또 보수의 적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표현에서 제가 뭔가 지역으로 이념으로 편을 가른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뭐 제가 TK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한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TK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지금 그렇게 한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저는 무슨 어느 고향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배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약점이다 이런 지적도 제가 좀 받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이유정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검증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또 한때는 또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셨으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질문 받아서 몇 번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신 이해창 총재님 시절에 2000년 2월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해창 당시 후보를 돕다가 2002년 노무현 이해창 노무현 그 선거에서 지고
저도 백수가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좀 쉬기도 하고 이러다가요. 17대 총선에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당시 박근혜 대표가 된 분이죠. 그때 박근혜 대표와 가까이 처음 일하게 됐습니다. 그 2004년에 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 시절에 제3정조위원장을 지냈고요.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가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대표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당직입니다. 그 당직을 맡으면서 당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했고, 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저는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뭐 일례로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그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 대표의 보좌관, 비서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국회 여기 의원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이제 천막 당사에서 염창동 당사로 가서 아주 허름한 그런 당사에 들어가서 있을 때인데, 당대표실은 조그맣고 그 옆에 비서실도 뭐 독서실 같이 그냥 책상을 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박근혜 대표한테 저 사람들은 왜 의원회관에서 일하느냐, 당장 데리고 와서 여기 독서실 같이 생긴 이 비서실에 두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일을 시켰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역대 비서실장 중에 제일 무서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표와 보좌관들 사이에 이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역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중에는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했고, 당 대표한테도 저는 엄격하게 할 말 다 하고 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이 된 조건 자체가 할 말 다 해도 좋냐, 이렇게 3번 물어보고 3번만 좋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된지 한 달 만에, 예를 들면 당시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됐는데, 아니 당대표 하시고 앞으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뭐 때문에 하시느냐, 이래서 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못 하시도록 말렸고, 처음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비서실장이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고. 그런데 제가 끝까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정수장학회 이사장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대표면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공적인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제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만약 최순실 같은 사람이 제가 비서실장 할 때, 내지는 제가 가까이서 도와드렸던 2006년, 7년 이때 만약 뒤에서 그런 농단을 부리는 줄 제가 알았으면 제가 그때 바로 잡아가지고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고, 그랬기 때문에 뭐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10년 전에 비서실장을 한 거는 12년 전이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보고 정계 은퇴를 하라고, 이제 성남시장 하신 분은 정계 은퇴를 하라 그러고요. 또 저보고 책임지라고 우리 민주당에서 뭐 패러디를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제가 보수의 후보가 되면 지금 그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가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12년 전에 일을 가지고 그것도 비서실장 10개월 하고 제가 아주 엄격하게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최순실은 지금 뭐 김기춘 실장도 몰랐다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이다, 그 정도 알만한 사람들을 알았을 뿐이지 그런 농단하는 줄 몰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든
그런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고 2007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께 여러 계기에서 여러 참 듣기 불편한 그런 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내지는 비공개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서 이런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오히려 후회되는 것은 제가 오히려 더 알아내고 더 왜 세게 하지 못했냐 그게 후회되지 제가 이제까지 정책을 하면서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을 회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그렇게 공세하는 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시간입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후보께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 예. 네,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받으신다니까 질문 예. 해주십시오. 네, 3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 외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신문의 박승민입니다. 미래신문. 아 예. 우리가 지금 오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 다음에 개혁을 실행하시려고 한다면은 과거사 박근혜 정권 농단에 대한 단죄가 좀 필요한데요. 그 단죄에 대한 그 동조 비선 실세뿐만 아니라 100만 공직자 중 일부 중앙부처에서 동조 또 비윤리 윤리식의 결여, 윤리 도덕성이 결여됐던 어떤 중앙부처의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다 강조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지가 앞으로 정권을 창출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공직자를 말씀하십니다. 공직자가 지금도 연루돼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비선실세와의 동조, 또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의 결여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공직자를 실현할 건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르, K스포츠, 정경유착, 예? 그다음에 이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재벌들 경제 권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뿌리를 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도 잘못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항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공직자들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저희들 정당에서도 그런 일이 혹혹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권을 누가 100% 장악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고 이랬을 때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저항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공무원은 평생 신분이 보장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정치 권력의 좀 부당한 압력, 부당한 지시 이런 데 대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저항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이번에 특별검사까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했고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돼서 거기에 혹시 무슨 비리나 부패가 있는 공직자들은 그거는 가차없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BS 정주현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내 경선 방식은 좀 어떤 걸 선호를 하시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범 여권이 세계 진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세계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죠? 바른정당, 새누리당, 제정치네. 아 예.
그 당내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 기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제가 선수로 뛰는 사람인데 그 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제가 뭐 어떤 이 선수가 뭐 룰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보여서 다만 한 가지 저희 바른정당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또 여기 오신 분이 홍철호 의원님까지 지금 31분, 2분입니다. 이제 32분 국회의원이 계시고 원외위원장님들이 많이 당협위원장들이 계시는데 일단 아직도 이렇게 우리 당원 조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이 경선 규칙을 만드실 때 지금 당헌 당규 이번에 당헌에 이제 규정된 걸 가지고 당규를 만들게 되는데 당규 만드실 때 저는 공정하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치열한 이 검증 과정 그런 게 꼭 있도록 해서 국민들께 우리 후보들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이면 좋겠다 생각 정도를 하고요. 정권 재창출이 세계 보수가 세계로 흩어져 있죠. 그 중에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못 낼 겁니다. 대선 후보를 낼 저는 그런 정당이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새누리당에서 그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계속 합류할 그럴 의원님들이 저는 계속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까지 당과 집권 여당으로서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완전한 거수기 100% 거수기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친박 핵심 실세들이 전혀 견제를 못했고 또 이 탄핵 이후에도 지금 인적 청산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기존에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그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보수의 모습으로는 저는 그거는 보수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지금 국무총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는 분의 대선 출마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권한 대행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헌법적으로 맞는 건지 저도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거는 국민의 판단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또 반기문 전 총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개혁적인 보수의 길로 동의하셔서 여기에서 빅텐트를 쳐도 우리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치는 그런 보수의 어떤 대연합이라면 저는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황수영 기자입니다. 그 재벌 개혁을 평소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대권 후보들이 다 재벌 개혁에 동의를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대 재벌을 중점적으로 한 개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주요 후보들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KDI 있을 때 원장님을 모시던 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선배님도 와 계시는데요. 제가 KDI 있을 때 KDI에서 연구를 할 때 제가 전공이 재벌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재벌 개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생각을 해온 결과 재벌을 해체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재벌이 정말 엄정한 경기규칙, 법과 원칙, 우리 헌법의 틀 내에서 재벌이 이렇게 이제까지 시장을 지배해오고 중소기업이나 아주 그 경제력이 협상력이 약한 그런 상대에 대해서 해왔던 그런 행위들을 시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재벌의 어떤
공정 거래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개혁 정책들이 아직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상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하도급법이든 소비자보호법이든 저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정책이나 이 사람 정책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간단한 원칙들입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모 그룹 회장의 사면을 둘러싸고 뭔가 뒤로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 되면 재벌 총수들이나 경영진들이 무슨 탈세, 횡령, 배임, 예? 무슨 뇌물,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걸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형을 살게 되거나 이러면 저는 절대 사면 복권 안 시켜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면 복권을 안 시켜주는 게 재벌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4대 재벌 중심으로 재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막 대문짝만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그분이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 총수 경영인들을 사면 복권시켜준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하면서 사면 복권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할 때 그때 다 그냥 사면 복권 시켜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예? 재벌 개혁, 그것도 뭐 4대 그룹 중심의 재벌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할 것 같이 주장하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면 복권 하나만 철저하게 안 시키고 그 죄가를 다 치르게 하고 일반인들, 우리 일반 시민들, 일반 중소기업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이 법의 적용을 하는 그런 법치주의가 재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노무현 정부 때 못 지켰습니다. 그 핵심에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재벌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신뢰성이 안 간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경제를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고 제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할 때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제가 재벌 정책을 발표했을 때 뭐 정경련에서 그냥 난리가 날 정도로 개혁적인 안을 발표했고 그때 생각과 24년이 지난 지금 생각과 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거는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고 하는데 쓸데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장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반드시 제가 바로 잡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